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도주하던 30대가 이 시민들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바리맨을 붙잡은 시민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혁 교수님, 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다가 지금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자, 일단 8월 13일 경기도 수원이었어요. 네. 당시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8시경에 이 한 남성이 빌라 근처에서 배회를 하다가 예. 여성을 상대로 해서 바지를 벗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이 여성의 남편이 목격을 하고 이제 추격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음란 행위자가 계속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이 남성이 이 음란 행위자를 제압을 하고 예. 또 주변에 있던 행인과 함께 결국은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물리적인 손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호흡 곤란이라든가. 예.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예. 이 음란 행위자가. 예. 그리고 그 국과수 부검 결과 이 물리적 제압 과정에서 생겼던 이유가 사인인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음란 행위자를 이 정도까지 제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너무 과한 것은 아니냐, 이건 현재 논란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이 바바리맨이 숨지기 전에 전봇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경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전봇대에 이제 부딪혔죠. 못 본 것보다 급하게 막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이제 몸을 함부로 막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이게 부딪힌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도망을 조금 가시다가 이제 다 제압당한 거죠. 추격을 해서 그분 음란행위 하신 분을 검거하면서 힘이 붙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계셨던 분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제압을 한 거죠, 제압. 얼굴이 좀 상백해지고 입술이 좀 검해지고 뭘 괜찮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119에 경찰관이 도착해서 신고한 거죠. 네, 당시 상황에 대한 이 경찰 측의 증언 들어보셨는데요. 자, 김성수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이 바바리맨이 전봇대에 부딪히고 나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피해 여성의 남편만 용의자로 추격하다가 전봇대에 충돌하니까 예. 그 추격 거리가 짧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붙잡아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제압하기에는 좀 힘이 붙이니까 이 충돌했던 충격에 있던 상황인지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얼굴을 이제 바닥을 향해 엎드리게 한 뒤 위에 올라타서 주민으로 하여금 좀 팔다리를 좀 잡고 있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제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한 건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죠. 일단 전봇대에 충격했던 것을 이 남편분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그런 타격이 있었다라고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많이 도망을 갔었고 그리고 이제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라타거나 누르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신체의 손상도가 더 커진 그런 상황들로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교수님, 혹시 바바리맨이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족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지병이 있었던 것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병이 있다라고 하면 유족이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사망의 원인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수의 입장에서는 이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다. 물론 이제 전봇대가 갑자기 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적어도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얼굴이 바닥에 있고 위에 올라타다 보니까 이 바바리맨이 여기에 저항을 하는 이 과정에서 호흡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 사람이 그렇게도 죽어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죠. 이번 사례에서처럼 말이죠. 또 왜냐하면 지금 내가 도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있고 그렇다 보면 혈압도 올라갈 테고 또 그 위에서 어떤 무게가 상당 부분 이상으로 눌려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경부 압박 질식사 같은 것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심장마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수의 소견은 이 물리적 제압 과정에 호흡이 어려웠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병보다는 이 소위 말해서 제압되는 과정이 더 큰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뻔했다가 졸지에 사람 잡은 사람으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네티즌들도 이번 사건을 보는 심경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시민 영웅이 범죄자가 되다니 이러니 괜히 안 엮이는 게 상책이다, 현명하다. 그리고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했으면, 호통을 쳤으면 이 바바리맨 참 도망쳤을 텐데 시민의식도 좋지만 너무 과잉제압한 것 아니냐. 재떨이에 불났다고 소방차 10대 와서 물 뿌린 거랑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감한 시민들을 탓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의도는 정의로웠을지 몰라도 너무 과했던 거는 사실이다. 또 이러한 의견들로 정말 네티즌들이 참 분분하게 의견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손 변호사님, 네. 이 용감한 시민들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는 경찰들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책임은 져야 해요. 사법 처리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요. 일단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212조에 현행범인의 체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장이 없더라도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체포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또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2004년이었는데요. 서울역에서 한 그 정신질환자가 그 여성 영무원을 이제 강제 추행을 했어요. 네. 그러자 이제 그 남성 철도 공무원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 보고 정신질환자를 제압을 했죠. 예. 네, 그런데 반항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팔과 다리를 잡고 눌렀는데 예. 한 10분 동안 눌렀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정신질환자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누르고 제압하는 과정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예.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가지고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유죄다, 무조건 무죄다라고 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과연 왜 사망에 이르게 됐으며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형사 처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글쎄요, 피해가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정의의 사도로 나섰다가 되려 본인 스스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어려운 사람을 봐도 눈 감아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이나 아동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호해주다고 했다가 이제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을 현재 법 체계에서 이건 처리를 안 하는 방식이 없어요. 그럼 이건 처리가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벌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봉변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누가 다치거나 맞아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도망가는 이유가 그런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사법적 트라우마라고 그러거든요. 네, 정의감에 불타서 나섰다가 범죄자가 돼버리면 자, 지난번에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왜 심장이 정지가 돼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같이 탔던 승객들이 우리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해서 아무런 신고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이 택시기사 놔두고 그냥 가버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응혁 교수님,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현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내가 적극적으로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범인을 제압을 했는데 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격한 처벌이다라고 한다면 예. 이른바 그 방관자 효과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내가 시민을 도와주는 행위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이런 위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이번 상황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이 범인이 뭐 살인을 범하는 과정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이런 강력 범죄였으면 또 괜찮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경미할 수 있는 음란 행위에 대해서 예. 사람까지 죽이는 결과가 생겼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교해서 비례의 원칙. 너무 과한 예. 것은 아니냐, 비교 형량을 해봐서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시민 정신의 함양과 의로운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원칙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융통성을 발휘할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재떨이에 불났는데 소방사 10대 와가지고 물 뿌린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왜 유독 불의를 보면 못 찾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자동 반사로 그런 이제 남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구조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행동 팁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직접 나서서 몸으로 부딪히면 항상 사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폭력적인 행위 혹은 이렇게 그 뭐 성적인 어떤 음란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어떤 제압들을 하는 과정들도 마찬가지고 뭐 혹은 물에 빠져 있거나 아까 택시 기사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그때 상황에 누가 책임이 있고 후에 그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충분히 증거 자료들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 접수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촬영해 둔다든가 그다음에 사진을 촬영해 둔다든가 그리고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경찰이 바로 개입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우리가 두고 그들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보장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력 구자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더 현명하게 그 행동을 하시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앞에서 흉기가 막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어떤 자력 구제의 어떤 그 발동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공권력에게 믿고 맡기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손수호 변호사님 그런데요. 눈앞에서 지금 나쁜 사람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 사람 잡는 게 우선이지 뭐 법률적인 문제 따져보고 이게 정당방위인지 과잉 뭐 제압인지 휴대폰으로 이 증거를 채집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이게 생각을 할 뭐 여유가 있을까요? 그냥 당장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그 상황이 정돈되고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차,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안 해도 되는 건데 해가지고 괜히 내가 형사처벌 받는구나. 귀찮은 일에 그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그런 법 질서 확립에 해가 되고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3년이었죠. 집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제압하고 제지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격을 했다. 이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라고 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정당방위 인정 범위 넓혀야 되는 거고 우리 법감정에 반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법감정에 반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법의 그런 그 효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한 이번 경우에는 그와 약간 다르게 체포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나 아니면 그 장소나 이런 그 도주하는 사람을 따라갔다는 점 등등을 볼 때 약간 불리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할지 어떤 결정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길거리에서 급사한 바바리맨의 운명도 참 얄궂고 졸지에 사람 잡은 사람 소리 듣게 생긴 이 시민들도 참 처지가 할 말이 없습니다.